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혹시 UFC 보시면 봤어? 안 봤어? 그렇지, 체도.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중요한 거는 복싱으로 이겼다라는 걸로 제가 좀 서두를 좀 시작할게요. 사실 관심 없으면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간의 화제성이 있는 게 사실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복싱보다는 MMA가 더 인기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트렌드는 MMA가 인기가 있는데, 돈은 복싱이 좀 더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MMA 선수들이 복서로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이면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최도 선수가 좀 이렇게 공백기가 좀 있었다가, 또 간간히, 최도 선수는 옛날부터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저 친구 복싱 했어도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체형도 그렇고, 그런 감각 자체가, 그러니까 원터치가 막 나와. 예를 들어 이제, 논두렁 펀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감각적인. 근데 그런 씬을 좀 뒤로 하고, 뭐 개인적인 저것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사이에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대충, 그러니까 관심 가는 선수니까 한두 번씩 봤어. 또 아니나 다를까 복싱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랑 이제 싸우는데, 사실 초반에 1라운드는 명확하게 이제 최도 선수가 밀렸어요. 좀 많이 맞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흐름이 뭐냐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대가 있어. 또는 내가 들어가면 괜히 막 상대 선수가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내가 3개, 4개 때려야겠다. 막 그런 느낌으로 받아치려는 성질도 있고, 또 초반에 이제 상대 선수가 습성이 보니까 막 발차기도 막 해. 회축도 차, 심지어. UFC에서 회축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 뭔가 되게 허장성세가 좀 강했나? 이런 느낌으로도 공격적인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야. 근데 이게 현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쓸데없는 동작들을 많이 한다 싶으면 좀 하게 내비둬야 돼요. 그게 어차피 라운드를 가져가는 스포츠니까. 그렇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발광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지쳐있단 말이야. 이런 이제 센스의 영역도 필요하다. 근데 뭔가 긴장감이라던가 아니면 또 최도 선수는 좀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막 상대방 기절시켜서 끝내고 이런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 자기 생각을 많이 넣은 것 같고, 근데 원래 전술은 또 뒤에 좀 살펴보니까 인앤아웃 전술을 좀, 우리 복싱으로 치면 인앤아웃 전술을 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라운드에 좀 안 나왔고, 또 1라운드에는 뭐가 조금 문제가 있었냐면 독서화되다 보니까 특유의 회피 동작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빙으로 피한다든가 이런 게. 근데 그때 뭐 어퍼컷을 맞는다든가 니킥을 맞는다든가 하는 동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MMA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동작들이 좀 존재를 해. 왜냐면 복싱이면 맞추기 어려운 자리야. 근데 다른 기술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특유의 어떤 동작들이 조금 이제 불합리하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라운드로 들어와서 물론 또 정찬 선수도 엄청난 또 선수였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뭔가 사령관으로서 딱 중심을 잡아준 게, 얘가 멘탈이 나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 형 말 들려? 형 말 들리니? 이렇게 하면서 그런 표현 자체도 좀 중요해요. 왜냐면 시합을 실제로 떠보거나 여러분들이 스파링만 좀 긴장이 돼도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잘 해줬고, 또 다시 전술대로 앞에 라운드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는 지문을 통해서 또 최도 선수가 조금 이제 각성을 한 것 같아. 2라운드로 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복싱에서도 잽이라 그랬죠. 이 잽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막 닥돌해가지고 뭐 앞에 라운드에 잽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냥 막 공격을 하는 느낌이 있었어. 1라운드는. 근데 2라운드는 뭔가 이제 거리도 좀 재고 내 씬으로 이제 호흡을 바꿔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른손 바디 공격을 깊게 넣어서 상대방이 이제 바디에 대한 이제 하고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턴이 중요한데, 시야를 가리고 이제 거리를 만든 거죠.
어퍼를 줍니다. 일부러. 어퍼 리버에 갔거든? 이 어퍼 리버에 갔는데, 이 어퍼는 사실 맞추는 용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연습 많이 하지만, 상대방을 이제 공 갔을 때, 링은 아니었지만, 케이지는 사실 사각이라는 개념이 좀, 복싱 링보다는 좀 덜해요. 왜냐면 계속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씩만 이동해도 좀 덜 몰린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명확했어. 앞에 데미지도 좀 바뀌었고, 또 이제 지치기도 했을 거고, 또 이제 구석에 몰린 느낌이 났죠. 그러니까 이 구석에 몰린 선수들은 특징이 뭐냐면 본능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복싱 하다 보면 내가 구석에 몰릴 때가 있는데 이거를 생각을 못해. 왜? 맞고 있으니까. 내가 무섭거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구석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헤드가드를 하게 됩니다. 또 사실 헤드가드를 안 하는 것도 웃겨. 그죠? 안 하면 또 얼굴 맞을 거 아니야. 어떤 그런 상황에 딱 노출이 되는 순간 헤드가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다가 또 어폭도 툭 하고 넣어버려. 뭐 어폭이 이렇게 사실 데미지가 큰 개념도 아닌데 툭 들어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모아지는 거야. 이게 모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V라인이 나오죠. 리버샷을 막기 위한 최적의 어떤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앞에도 어떤 빌드업이 다 있었지만 여기서 키는 이 순간만큼은 어퍼으로 상대방의 가드가 순간적으로 시선도 놓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실 이건 원투처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노리고 바디를 친 거야. 왜냐면 보고 때렸으면 그 정도 속도가 안 나와요. 그냥 어퍼 주자마자 바로 그냥 이 리듬이 바로 나갑니다. 그냥 맞고 얘도 바로 쓰러지죠. 그게 참 최도 선수가 한국 선수라서 그렇다 뭐 이런 것도 좀 국뽕이 좀 차오르는 것도 있지만 대단하다. 왜냐면 또 상대 선수가 닉네임이 코리안 킬러야. 옛날에 무에타이 씬에서 넘어온 카오사이 갤럭시라는 태국 무에타이 선수가 복서로 전향을 해서 닉네임이 코리안 킬러였거든. 그래서 저는 코리안 킬러라고 하면 괜히 자꾸 거슬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우리나라 선수 2명을 잡았던 선수랑 지금 최도 선수랑 싸운 거야. 근데 이 최도 선수가 멋지게 KO로 끝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볼만합니다. 재밌어요. 왜냐면 약간 드라마 같아. 앞에는 막 밀리다가 마지막에 딱 또 잡아내는 그런 씬이었고 사실 이거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좀 오래전에 이거를 예견했어요. 이 씬이 온다. 그러니까 복싱화 될 거다라고 예견한 이유 중에 MMA라는 장르는 원래 무규칙, 처음에는 무규칙 격투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종 격투기예요. 이종이라는 얘기가 뭐야? 서로 다른 무술이 싸우는 씬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의 얘기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약간 이제 쌓인 거죠. 그러더니 결국에 인간은 자빠지면은 뭐 할 게 없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짓수라던가 레슬링이 엄청 강세를 이루다가 슬슬 이제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이 디펜스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안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잘. 그러니까 일반 다른 어떤 영역이면 무조건 넘어져요. 근데 이제 같은 개념으로 왔잖아. 비슷하게 쌓이니까 안 넘어지기 시작하고 안 넘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공격들이 더 유효하냐. 그러니까 뭐가 졸라 세다 이 얘기가 아니고 뭐가 더 효율적이냐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게 좀 씬이 됐어요. 그런 지가. 근데 이번에도 명확하게 그걸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같이럼 MMA 판에서 막 호쾌한 슬램이 나오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를 잡아가지고 크게 던지면 관중들은 좋아하지. 근데 한 선수는 어때요? 힘들어. 괜히 한번 그렇게 했다가 잡아치르고 나서 내가 체력의 게이지가 꺾이고 상대는 그냥 힘 빼고 넘어갔다가 힘 주면 포지션만 괜히 뺏겨. 이런 관점으로 가니까 그런 씬이 많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오히려 되게 레슬링 기술조차도 되게 잔잔바리 형식, 뭐 다리를 살짝 걸어서 넘긴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면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복싱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킥판도 아니에요. 원래 킥도 써도 되거든. 특히 무에타이 같은 개념, 킥복싱 같은 계열에서는
또 특정하게 MMA에서만 통하는 기술, 그 레그, 뭐지? 카프킥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카프킥이 옛날에 없었던 기술이 아닌데 이 MMA 판에서는 잘 먹히는 거야. 골 때리게 잘 먹힌 거야. 그러니까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이것까지도 이미 대비책들이 다 나왔고 오히려 카프킥 잘못 차가지고 내가 아프고 다칠 확률이 생겨요. 이거 가성비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복싱판으로 많이 더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싱을 배우고 있지만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는 이게 너무 사실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깊게 고민을 해보면 예상할 수 있는 얘기거든. 모든 스포츠가 다 어떤 영역으로 도달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고 나서 다른 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야. 물론 몰라요. 누가 또 장풍 쏠 수도 있고. 물론 믿어요? 갑자기 누가 장풍 쏴봐. 그러면 판때기가 많이 바뀌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제 굉장히 피지컬적인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반해서 이제 MMA 판조차도 복싱판으로 이제 복싱 씬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왔고, 그러면 여기서 또 골 때린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초도에 얘기했듯이 복싱이 돈이 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MA에서 내공을 쌓고 이미지 막 메이킹을 해 인지도를 가지고 복싱판으로 넘어올 케이스들이 또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거야. 왜냐면 결론은 처음에는 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 강인한 몸만 믿고 막 했어. 지금 인기 있는 스포츠 인기를 받고 싶어서 했어. 근데 인기를 갖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이? 아니 돈도 벌고 싶고 나 안전하게 벌고 싶은 거야. MMA 하니까 너무 많이 아프거든. 막 다치고. 솔직한 말로. 근데 복싱하면 덜 다치네? 거의 안 다치고 돈 벌고 끝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의 개념으로 복싱이 더 또 성장을 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 씬은 또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했다. 제가 그걸 또 칭찬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깔고 갔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여기 뭐 MMA 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해서 없으면 오라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거 웃기고